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자,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요, 저는 지난 수능을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치렀는지 분석하느라고 좀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정리가 돼서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입시라는 건요, 1969년 이전에는 본고사라고 그래가지고 대학마다 학교마다 이렇게 입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다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요, 그 모른다는 게 좀 말하기 좀 그래서 그렇고요. 이건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춘 애들이 대학을 가라. 이래서 갑자기 예비고사라는 것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예비고사가 실시된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어렵니?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학력고사 1세대 뭐 이렇게 학력고사. 그러다가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교육을 좀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미국의 SAT 시험 방식으로 이제 수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수능은 수능인데 이제 과목 자체가 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뭐 이런 게 언어 영역, 이렇게 언어 영역이라 그랬죠.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뀌면서요, 그 출제 방식은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요즘 스물스물 나오는 게 뭐 고교 학점제 이래가지고 저 같은 카테고리 했더니 이 영상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까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뭐 수능이 필요 없어질 거고, 뭐 좋은 학교를 가야 뭐 고급 수학을 하고 고급 물리를 하고 고급 화학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떠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헛웃음만 납니다. 이 대학 입시 체제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거는요, 예전엔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 이래가지고 한 과목만 공부하게끔 해놓고는 수능을 치렀습니다. 왜 수능이 안 없어지느냐, 전체적으로. 이건 대학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모호해지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수능을 쳐라. 그것도 쉽게 하지 말고 어렵게 쳐라. 이렇게 변하고요. 또 인원을 뽑는 것도 그 중간에 또 졸정제라는 게 있어요. 졸업정원제. 그래가지고 그 대학문을 활짝 열어서 많이 받아라. 그렇지만 졸업은 일정 수를 만 졸업시키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도태시켜라,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요, 흐지부지 그냥 다 졸업했어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고교 학점제든 어쨌든 현재 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공부를 하는데 제일 우선시 되는 거 교과과정 공부 안 하고는요, 뭐 고교 학점제고 뭐 거기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둡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 출제 매뉴얼에 딱 있어요. 자,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번 수능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데 아이들은 문제를 어려워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어려우니 점수가 낮게 나오냐? 그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2002년도부터 20년이 넘게 아이들 수준을 쭉 봐왔거든요. 이제 지금 와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부모님들은 긴가민가 해도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가면은요,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그때는 배우는 즐거움, 일부 학생들 빼놓고요. 그런데 먹는 게 빤해요. 빵, 라면, 고기 쪽은 많이 접근을 못하고요. 노는 거요? 축구, 뭐 한 끝에야 이렇게 그 외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있죠. 이렇게 공 놓고 막 돌리면서 골 넣고 뭐 아니면 좀 뭐 하면은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앞에 가면 공이 퉁퉁 튕기면서 가는 거. 그런 건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기억에는 안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또 결국은 공부 쪽으로 갔거든요. 현실은요. 지금 현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쭉 앉혀놓고 그때는 한 반에 90명이 정도 있었고요. 웬만하면 60명은 됐어요. 그 60명이 조금만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막 난리가 나죠. 뭐 쓰레빠가 날아가고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아이를 자유분방하게 발표도 잘하고 아주 자기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자 한 게 아이한테는 치명타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결국 그때 시험을 보는 거는요. 집중력하고 넓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넓게 판단하는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뭐 간접 경험을 늘리자 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많아서 뭐 독서 능력을 키우고 현재를 정확히 놓고 보면 그런 거 다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전에 교과 과정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교과 과정,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과학, 한문, 음악, 미술, 체육 쫙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잘 아이가 적응을 하면서 생각하는 범위를 사고력이 넓어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다양하게. 아, 이랬을 때는 이렇고 저랬을 때는 저렇고 하는 게 보편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런 능력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이수를 하면서 아이가 다양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과목에 처져 있는지 부모님들 모르잖아요. 시간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어만 쫙 나가든가 수학만 쫙 나갑니다. 만약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때도 초등학교 때 미적까지는 다 갔겠죠. 설명해주면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배웁니다. 문제풀이 아무리 배워봤자 자기가 문제 풀 때는 안 되는 걸 몰라요. 그리고 가슴 뿌듯해 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2002년도 11월 17일 날 본 수능시험 결과를 보고 딱 분석했을 때 이거는 10년 전에 아이들한테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히 읽어내는 읽기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과 과정에 어떤 이론이 있으면요.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어휘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느냐. 그런데 대충 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지 부모님들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뭐 미적이 안 되지, 웬일이지 이럽니다.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제가 그 초등 멤버십을 만든 거는 최소한도 거기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만 해오는 애들은 팔자에 없는 대학까지 갑니다. 왜? 옛날에는 팔자에 있는 대학 가기도 어려웠거든요.
지금 많은 애들이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무너져 버리니까요. 제대로만 해도 팔자에 있는 대학 이상을 갑니다. 수능이 끝나고 과목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진짜 땅을 치거든요. 아니 이런 정도 문제를 에러가 나올 거 왜 고난도 문제는 왜 했어? 무슨 비싼 과외는 왜 했어? 허무하거든요. 결과를 놓고 보면 왜 틀렸나를 봤을 때요. 이건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꼼꼼함과 집중력만 있으면 다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틀렸다. 물론 고등학교 공부 과정을 소홀히 한 애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적용이 안 되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부모님 진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시켰는데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좋다는 건 다 매기면서 해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 바탕에는요. 우리 때 없었던 무서운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게임이 있었고요. 이건 완전히 집중력을 최대한도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게임 하다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속된 말로 미쳐버린 애들. 페인. 보통 3일 밤을 꼬박 새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부는 하룻밤 새도 난 녹다운 되죠. 그렇지만 게임은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흡입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거의 마약 수준이에요. 부모님이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아이에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일 안 하는 과목인 제일 무서운 과목이 국어예요. 그냥 지냈을 때는 전 과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 모르고 고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부모가 걱정하는 게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갈 때는 2025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되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고교 학점 이거 나발이고 별게 다 와도요. 교과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고 꼼꼼하고 집중력 있게 키워준 애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고등학교에서는 애들 수준에 맞춰서 고급 물리 가르친다고. 한때는요. 내신제를 도입해놓고 보니까 과목별로 수미양가 이렇게 했더니 웬만한 고등학교에도 전부 다 수 주는 거예요. 대학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원했는데 다 수야, 전 과목이. 그럼 결론은 뭐예요? 수능 점수였죠. 이거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내신 반, 수능 반. 그러면 결국 수능에서 당락이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수능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만 교육을 시켜오면요. 완벽하게 수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별 정보를 다 수입하고 거기에 귀를 쫑긋 하고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요. 그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 보면은요.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 아이를 어느 학원을 보내고 어느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이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 한번 살펴보세요. 1학년부터 국어는 어떻게 뭐가 있고 수학은 뭐가 있고 영어는 뭐가 있고 한번 보세요. 그런 방법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올해도 수능을 치르고 저는 속이 상합니다.
커리큘럼대로 착착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은 넘사벽이 있더라. 그 넘사벽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집중력 부족이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폭이 넓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틀리는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예전에 애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공을 들인다 그러잖아요. 100이라는 공을 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거든요. 누구나요.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악착같이 풀라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능력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3에 와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풀이에 들이는 공이 50도 안 됩니다. 100이라는 공을 들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커온 애들은요. 자기가 자라면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탁 집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충 문제가 있으니 풀고 틀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뭐 망신을 주거나 너는 왜 빵점이냐 망신을 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 만약 시험 보고 너 빵점 일어나 이랬다가 난리가 나겠죠. 부모님한테 전화 오고요. 내 아이를 갖다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지금 누구든지 못 해줍니다. 근데 법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1 때까지 시험까지 안 쳐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하셨어요.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떻게 부모님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보면 방법이 딱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고3에 왔을 땐 진짜 혼내고 난리를 치면은 해결이 되겠지. 아마 이번 수능 보고도 틀린 점수가 너무 커서 그 점수가 전부 다 실수로 틀렸으니까 재수해서 이번에 실수하지 않으면 원하는 데 간다. 뭐 의대고 다 점수 나온다. 또 재수하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보다 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학원이나 사교육이나 공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머님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요. 국가적으로도요. 부모님 소득도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으실 거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이제는 나서야 될 때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도저히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멤버십에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왔다고 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참으신 부모님들은 나중에 행복감을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최고의 행복은 없거든요. 부모는요. 자, 올해 수능 어렵지 않았다. 국어는 뭐 더 쉬워졌으면 쉽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전국이 100점이 반이고 99점이 반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저는 수준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내기를 원해요. 공부한 애들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들었는데 배울 거 다 배웠는데 얘한테 그런 능력이 없더라. 정답을 잡아내는 능력이. 꼼꼼히 보면 되는데 그거는 너 틀렸어 이렇게만 해줘도 답 그냥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어떤 문제 풀고 수능 문제 이거 너 틀렸잖아 이런 순간에 아차 싶고 답이 다 나와요. 집중력. 말이 집중력이죠. 이거는
유전적으로 받기 전에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을 시키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초등학교 부모님들, 아이가 살아있으면 수능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든요, 교과 과정에서 정확히 풀린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그 범위를 벗어난 공부는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어머니가 진행만 잘 해주시면 행복하게 되십니다. 자, 오늘이 2022년 11월 25일 밤인데요.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쭉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문학이 어쩌고 미적이 어떠고 생물에서 유전이 어쩌고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내 아이들 멘탈을 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말 명심하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